집 문을 열면 불 꺼진 거실이 먼저 반깁니다. 신발장 앞에 서서 한숨부터 나오실 때가 많으시지요. 오늘도 아무 일 없었는데 괜히 마음이 허전합니다. 몸은 익숙한데 마음이 이 조용함에 아직 적응을 못한 겁니다. 혼자 밥을 차려 드실 때도 그렇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또렷하게 들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외로워야 하나? 젊을 땐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귀했습니다. 가족 챙기고 직장 생활하고 사람 만나느라 조용히 있을 틈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혼자 있으면 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생깁니다. 전화벨이 한 번도 울리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밤에 불 끄고 누우면 마음이 더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습니다. 모임을 늘리고 약속을 만들고 TV와 유튜브 소리를 더 키웁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괜히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계십니다. 억지로 만나는 사람, 억지로 나가는 모임이 오히려 더 피곤할 때가 많다는 것을, 돌아오는 길에 차라리 집에 있을 걸 하는 생각이 드신 적도 있을 겁니다. 외로운 게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문제는 외로움이 올 때마다 나를 더 미워하고 더 초라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이럴수록 마음은 점점 굳어집니다. 내 인생은 이제 여기까지구나. 나를 찾는 사람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이제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이 쌓이면 혼자 있는 시간이 고요가 아니라 벌이 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한 걸음 비켜 서 있었던 사람. 말을 아꼈고 힘을 부리지 않았고 고요와 비움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 노자입니다. 노자는 억지로 움직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말고 물처럼 낮은 자리에서 조용히 흐르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비어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비어있음 덕분에 더 단단해진다고 보았습니다. 혼자 사는 지금의 시간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비어있는 시간입니다. 불러주는 사람도 적고 맡은 역할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허전하고 그래서 외롭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그냥 버텨야 할 벌로만 보면 마음은 점점 말라갑니다. 반대로 이 시간을 내 마음을 다시 세우는 자리로 보면 외로움은 조금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혼자 사는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외롭지 않은 마음은 분명히 만들 수 있습니다. 노자의 지혜를 빌리겠습니다. 세상과 약간 거리를 두고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키려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남긴 몇 가지 방향을 우리의 오늘 혼자 있는 생활에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금 혼자 계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 사느냐가 아니라 혼자 있는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이제부터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기 위한 마음 관리의 이야기를 하나씩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왜 필요할까요? 외롭다, 허전하다, 쓸쓸하다. 이 말들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왠지 약해진 것 같고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서 대부분 마음속으로만 묻어두고 사십니다. 그래서 더 힘듭니다. 60대 이후의 시간은 원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는 분가했습니다. 배우자는 먼저 떠났거나
같이 있어도 각자 방, 각자 생활을 합니다. 직장도 떠났습니다. 나를 찾던 전화, 나를 부르던 자리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사람을 만나야 했습니다. 가족 챙기고, 상사 눈치 보고, 동료와 맞추고, 모임에 끌려나갔습니다. 그때는 혼자 있을 틈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반대입니다. 혼자 있을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 종일 집 안에서만 도는 날도 있습니다. 누구와도 약속이 없는 주말이 당연해졌습니다. 몸은 편한데 마음은 이상하게 불편합니다. 문제는 이 변화를 미처 마음이 따라가지 못한 데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만든 고요가 아니라 남겨진 느낌이 드는 고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 찾습니다. 동창 모임에 나갑니다. 동호회를 기웃거립니다. 카톡 단체방을 만들고 자꾸자꾸 대화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면 묘하게 허탈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떠들었는데 집에 오니 더 공허해집니다. 모임에서 한 말들을 떠올리며 괜히 말을 많이 한 것 같아 후회하기도 합니다. 내가 안 나갔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완전히 끊고 살 수도 없습니다. 모임을 끊자니 더 고립될 것 같고 나가자니 피곤합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느라 마음이 더 지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다른 질문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더 만날까, 덜 만날까가 아니라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까? 어떤 기준으로 관계를 고르고 어떤 기준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써야 할까? 이 기준이 없으면 외로움은 습관이 됩니다. 눈 떠서 잠들 때까지 자동으로 외롭고 자동으로 허전하고 자동으로 자책하게 됩니다. 노자의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노자는 세상 한가운데서 조금 비켜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나서지 말고 억지로 채우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자리를 먼저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혼자 있는 시간도 이미 벌어진 현실입니다. 거부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끌려가듯 버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시간을 내 마음을 다시 세우는 연습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움의 다른 말이 되지 않으려면 마음의 사용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관계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고요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자의 눈으로 지금의 삶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기 위해 마음속에 꼭 챙겨두셔야 할 5가지 기준을 뽑아보려고 합니다. 이 기준이 생기면 사람을 만나도 덜 지칩니다. 혼자 있어도 덜 불안합니다. 누가 곁에 있느냐보다 내 안에 어떤 마음을 두고 사느냐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노자의 지혜를 빌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마음 관리 5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기 위해 마음에 새겨두실 기준 5가지입니다. 첫째입니다. 사람 수를 늘리려 하지 마시고 마음의 여백부터 지키십시오. 외로우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을 더 만나야겠다. 모임을 더 만들어야겠다. 약속을 더 잡아야겠다. 겉으로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어떠셨습니까?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도 집에 돌아오면 더 허탈할 때가 있습니다. 대화는 많이 했는데
정작 내 마음은 아무도 못 알아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노자는 그릇을 예로 듭니다. 그릇이 쓸모 있는 이유는 채워진 부분이 아니라 비어있는 공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텅 비어 보이지만 그 비어있음 덕분에 물이 들어가고 밥이 담깁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말로, 약속으로 가득 채워놓으면 잠시 덜 외로운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내가 쉴 자리는 없어집니다. 억지로 나간 모임에서 귀만 피곤하고 마음은 더 지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쉴 여백이 없는 채로 사람만 계속 밀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필요합니다. 몸이 피곤해질 정도의 만남은 줄이십시오. 돌아와서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만남은 정리하십시오. 의무감으로 나가는 자리는 과감히 덜어내십시오. 외롭다고 느껴질 때 먼저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먼저 마음이 숨 쉴 틈을 만드십시오. 집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에 죄책감을 붙이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채워야 할 벌이 아니라 당신 마음이 쉴 수 있는 가장 깊은 방으로 놓아주십시오. 그 방이 있어야 누군가를 다시 만나도 덜 흔들립니다. 둘째입니다. 비교를 멈추고 지금 이만하면 족하다는 연습을 하십시오. 외로움에는 항상 비교가 따라붙습니다. 누구는 손주들이 매주 온다는데 나는 가끔 전화 한 통 받기도 어렵습니다. 누구는 가족 단톡방이 시끄럽다는데 내 전화기는 하루 종일 조용합니다. 뉴스에서, 드라마에서, 유튜브에서 가족이 둘러앉은 장면을 보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옵니다. 저 집은 좋겠다. 나는 뭐였나?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즐겁다고, 반대로 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풍족해도 늘 괴롭다고. 지금 내 삶이 완벽해서 만족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그림을 자꾸 들여다보면 내 인생은 항상 부족하게 보입니다. 그 부족함이 외로움을 더 키웁니다. 이제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남의 삶을 구경하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특히 잠들기 전 핸드폰으로 남의 가족 사진, 여행 사진, 끝없이 넘기는 습관을 끊으십시오. 대신 오늘 하루 내가 그래도 가진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몸이 움직여준 것, 오늘 밥을 차려 먹을 수 있었던 것, 오늘 누구에게도 패 끼치지 않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이것을 억지로 감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 나는 지금 이만큼은 가지고 있다. 이 인정이 쌓이면 외로움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남의 풍경은 짧게 보시고 넘기십시오. 내 삶의 장면은 조금 더 오래 바라보십시오. 이 차이가 마음을 지킵니다. 셋째입니다. 해야 한다는 생각 대신 두어도 되는 것을 줄이십시오. 외로움에 더해 지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나를 계속 쥐어짜는 마음입니다. 이 나이에도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이만큼은 해줘야 한다. 형제들에게 이렇게 보여야 한다. 체면 때문에, 기대 때문에 스스로를 끝없이 몰아붙입니다. 노자는 억지로 움직이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억지로 이루려 하고 억지로 채우려 하면 오히려 도를 잃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해야 하는 일과 안 해도 되는 일을 구분해 보십시오. 내 건강과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기본적인 인간다움과 이 세 가지에 직접 관계없는 것이라면 조금씩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특히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과감히 거리를 두십시오. 만나면 항상 기운이 빠지고 돌아오면 후회되는 사람이라면 자주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의는 지키되 내 삶 전체를 내줄 필요는 없습니다.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을수록 외로움은 쉬지 못합니다. 마음이 항상 쫓기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남을 만족시키려고 나를 소모하지는 않겠다. 지켜야 할 것은 지키되 내 마음까지 내어주지는 않겠다. 이 기준 하나만 세워도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넷째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고요한 시간과 자리를 정해 두십시오. 고요가 두려우면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TV를 켭니다. 라디오를 틀고 유튜브를 계속 재생해 둡니다. 소리가 끊기면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들면 지난 일들이 떠오르고 후회와 서운함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고요를 피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요를 견디는 힘이 점점 사라집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부드러운 것이 딱딱한 것을 이긴다고, 고요한 것이 시끄러운 것보다 더 깊다고. 고요는 피할 대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시 모으는 약과 같습니다. 권해드립니다. 하루 중 딱 1시간대 또는 딱 한 자리를 정하십시오. 아침이면 아침, 저녁이면 저녁, 식탁이면 식탁, 창가면 창가. 그 시간 그 자리에서는 TV를 끄십시오. 핸드폰을 내려놓으십시오. 조용히 차를 마시거나 천천히 숨을 고르십시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굳이 명상을 잘하려 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해결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냥 버티십시오. 고요를 견디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외로움이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 그 시간이 오히려 당신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마음을 데려와 앉히는 자리, 그 자리가 있어야 혼자 있는 시간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섯째입니다. 세상과의 연결을 위해 작은 책임을 하나씩 만드십시오. 외로움이 깊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 같다는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분명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허전합니다. 노자는 가장 좋은 선을 물에 비유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소리 내지 않고 모든 것을 적셔줍니다. 티를 내지 않지만 세상을 살게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작은 물줄기가 필요합니다. 거창한 역할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큰 봉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일, 경로당에서 잠깐 차를 따라주는 일, 아파트 화단에 꽃 몇 송이 심는 일, 골목의 길냥이에게 밥을 챙겨주는 일, 누군가 크게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곳이라도
내가 책임지는 자리를 만드십시오. 그 자리가 나를 다시 세상과 연결해 줍니다.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다. 이 느낌이 들면 외로움은 한 칸 물러납니다. 기억하십시오. 크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선을 한 가지씩 꾸준히 하십시오. 이 5가지 기준이 노자가 알려주는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사람을 억지로 늘리지 마십시오. 비교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고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작은 책임에서 나의 가치를 다시 찾으십시오.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은 벌이 아니라 당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조용한 스승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외로운 건 외로운 거다. 알겠는데 막상 집에 돌아가면 또 똑같을 것 같다. 맞습니다. 외로움은 한번 생각을 바꾼다고 당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방법만 더 쌓는다고 갑자기 편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깊은 자리를 봐야 합니다. 외로움을 없애려는 마음에서 외로움과 같이 사는 마음으로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노자는 세상을 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도 세상에 끌려가지 않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말한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연은 막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제대로 보라는 말입니다. 이 눈으로 지금의 외로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느끼는 이 외로움이 정말 잘못된 감정일까요? 고쳐야 할 병일까요? 외로움은 내 안이 비어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너무 바깥만 보며 살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남을 챙기고 남 눈치를 보느라 정작 내 마음을 들여다본 적이 별로 없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를 돌아보십시오.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직장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의 성공을 위해 시간과 돈과 마음을 다 썼습니다. 그때는 나를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때 편안한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차분히 생각해 본 적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고 나니 이제야 시간이 생겼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확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막상 나와 마주하려니 어색합니다. 낯섭니다. 서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사람이 없어서만이 아니라 나와도 친하지 않아서 외로운 겁니다. 노자는 멀리 있는 것을 먼저 보지 말라고 합니다. 가까운 것을 제대로 보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 눕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을 제일 모르고 삽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이 찾아올 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이 감정을 보내는가? 남이 나를 챙겨주지 않아서 외로운 건지, 내가 나를 내버려둬서
외로운 건지 차분히 물어보십시오. 혼자 사는 집을 빈집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제서야 당신과 당신이 마주 앉은 집입니다. 식탁에 혼자 앉았을 때 나는 왜 이렇게까지 쓸쓸함을 크게 느끼는가? 그 자리에 누가 더 있어야 덜 쓸쓸할 것 같은가? 그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이어야만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씩 다른 얼굴이 보입니다. 사실은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구나. 내 이야기를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구나. 내가 살아온 세월을 누군가 수고했다고 말해주길 바랐구나. 외로움은 이 마음들을 끄집어내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 마음을 모른 척하면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노자는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외로움은 당신을 부수려는 적이 아니라 당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부드러운 손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외로움이 올라올 때마다 또 시작이네 하고 밀어내지 마십시오. 아, 내 마음이 나를 불러내고 있구나 하고 한번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제일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그 답을 남에게서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나 자신에게 해주십시오. 수고했다. 여기까지 잘 버텼다. 내가 틀린 게 아니다. 내 삶이 헛된 게 아니다. 이 말들을 억지로 입 밖으로 내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속으로라도 분명하게 건네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연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남에게만 이런 말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큰 나무도 처음에는 작은 싹이었다고, 천리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고, 외로움 속에서 나에게 건네는 한마디가 그 첫걸음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전환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누가 나를 이해해 줄까를 묻습니다. 이 질문은 언제나 답이 막힙니다. 사람은 완전히 서로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꾸십시오. 내가 나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누가 아무리 잘해줘도 외롭습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조금 부족해도 버틸 수 있습니다. 노자의 자연은 남처럼 살지 않는 태도입니다.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고 나에게 맞는 속도와 모양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외로움을 통해 이 자연스러움을 배우셔야 합니다. 나는 원래 시끄러운 것보다 조용한 걸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원래 사람 많은 자리보다 둘, 셋이 깊이 얘기 나누는 자리가 편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나를 무시하고 살았는지 돌아보십시오. 남들이 좋다는 기준에 맞추느라 억지로 웃고 억지로 떠들고 억지로 어울리느라 지친 세월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묻지 마십시오. 왜 아무도 나를 안 찾지? 그 대신 이렇게 물으십시오. 나는 지금의 나를 얼마나 인정해주고 있지? 이 질문이 바뀌면 삶의 중심이 바뀝니다. 남에게서 나로 옮겨옵니다. 기댈 곳이 바깥에서
내 안으로 하나 생깁니다. 그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은 조금씩 다른 색을 띱니다. 예전에는 채워야 할 시간, 버텨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나와 친해지는 시간,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노자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크게 깨달으라고 등 떠미는 길이 아닙니다. 조금 덜 억지로, 조금 덜 비교하며, 조금 더 나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씩 자연스러운 나에게 돌아가는 길입니다. 외로움은 그 길의 입구에 서 있는 표지판입니다. 이제 그 표지판을 더 이상 미워하지 마십시오. 피해 다니지도 마십시오. 표지판을 본 이상 그저 조용히 걸음을 떼면 됩니다. 나를 향해 한 발짝, 내 마음을 향해 한 발짝, 그렇게 걸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삶이 조용히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산다고 해서 반드시 외로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로움은 잘못이 아닙니다. 살아왔다는 증거이고 아직도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다만 그 외로움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없애려 발버둥 치지 말아야 합니다. 외로움에 붙이는 해석을 이제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사람 수를 늘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마음의 여백부터 지키십시오. 비교로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만큼은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담담히 인정하십시오.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쥐어짜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 외에는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고요한 시간을 벌이 아니라 약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루에 한 번 고요와 마주 앉는 자리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세상과 연결되는 작은 책임을 한 가지씩 만드십시오. 그 책임이 여전히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조용히 알려줄 것입니다. 노자는 멀리서만 속삭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나이에 어떻게 마음을 써야 덜 흔들리는지 실제로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를 먼저 보라. 족함을 아는 사람이 진짜 편안한 사람이다. 이 말을 이제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되뇌어 보십시오. 혼자 사는 집이 벌의 공간에서 쉼의 공간으로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같은 방, 같은 식탁인데 그 안에 있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것 하나입니다. 혼자 사는 삶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나를 미워할 때 삶이 불행해집니다. 이제부터는 혼자 있는 나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버텨온 나를 조용히 안아주십시오. 그 순간부터 외로움은 예전만큼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하루에 작은 변화를 하나만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한 가지를 고르십시오. 사람 수를 줄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비교를 멈추는 연습일 수도 있습니다. 고요한 시간 만들기일 수도 있고 작은 책임 하나를 찾아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가지만 오늘 안에 실천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끄신 다음 바로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경험을 짧게라도 남겨두십시오. 종이에 적어도 좋고
마음속으로 정리해도 좋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하고 나니 어떤 느낌이었는지 분명하게 기억해 두십시오.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의 외로움과의 관계를 조용히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힘이 되셨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유튜브가 당신과 비슷한 나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더 자주 보여줍니다. 당신의 한번 눌러주심이 다른 누군가의 긴 밤을 조금 덜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두십시오. 오늘처럼 혼자 살아가는 마음을 다루는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혼자만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을 함께 나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신지, 어떤 외로움이 있는지, 오늘 5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실천해 보고 싶은지 짧게라도 적어 주십시오. 그 댓글은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다리입니다. 또 다른 시청자에게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큰 위로가 됩니다. 혼자 있는 밤에 이 채널이 조금이나마 마음 기댈 곳이 되도록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